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윤환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자, 오늘 저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논술에서 변하지 않는 그 논술 공부법, 논술과 관련된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되는 몇 가지의 대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논술 공부법이라고 했는데 고2도 그렇고 고3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중학생들도 나중에 논술 칠 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대치동에서 논술 강의를 시작한 것이 그러면 제 나이가 또 학생들이 추론하더라고요, 나이를. 그래서 이게 추론은 하지 마시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대치동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 로고스 논술에서요. 그러고 이거 절대 제 자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저기에서 강의를 하고 2달 만에 대치동에서 인원이 가장 많아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의 이 실력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일타 칭호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붙어서 그로부터 지금 10 얘기하면 그럼 더 추론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로고스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나와서 계약이 종료되어서 만든 학원이 아토즈 논술 학원이에요. 그래서 아토즈 논술 학원을 1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완벽한 동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별을 하고 지금 만든 학원이 이 또 학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 살아있는 모든 이제 역사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아토즈 논술을 만들 때 시대인재가 개원했어요. 제가 먼저 개원했거든요. 같은 건물, 같은 해, 같은 월에 개원을 했는데 시대인재가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말 재미난 일들과 여러 야사들과 비사들과 정사들이 교묘히 얽혀 있는 대치동의 모든 역사들이 제가 엊그제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다 지나서 변하지 않는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 아직 우리가 고2 학생이기 때문에 논술을 쓸 것이다, 안 쓸 것이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논술을 완전히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논술이 되게 유효하고 또 필요하고 되게 전략적인 전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여름 방학이잖아요. 겨울 설명회 때 고3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의 일부인데 오늘은 이걸 미리 우리가 먼저 공유해서 미리 준비할 친구들은 미리 논술을 해서 한 텀을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요걸 제안 드리려고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논술의 특징은 제가 이거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고 제가 선생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시라고 시간을 많이 배정해 드리고 제 시간은 다 없앴는데 그래도 우리가 꼭 공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논술이 어떤 경향의 논술이 출제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논술 문제가 세대별로 논술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상식선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맨 처음 논술요. 논술 시험이라는 게 불려졌었던 맨 처음의 논술은 정말 지식 중심의 논술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누가 잘했냐면은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유리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지식 중심 논술은 정말 독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대예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세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논술이 어떻게 출제됐냐면은 이거에 대해 아느냐 모르느냐의 시험이었어요. 제가 고려대학교 논술 시험을 치러 갔었는데 경시대회 고려대학교 논술 경시대회를 갔었습니다. 이거 절대 자랑은 아닌데 제가 거기서 대상을 탔거든요. 고려대 논술 시험장을 갔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런 거에서 두루마리가 내려왔었어요. 과거 시험장처럼요. 두루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이 뭐냐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이 시제라고 해야 되나 이 주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삼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모르면 아무것도 못 쓰고 특히 지식이 없고 개념이 없으면 더더욱 못 쓰는 거죠. 그때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리더십. 지금도 기억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쓰세요. 삼천자. 그럼 학생들이 뭘 써요? 리더십. 내가 예전에 반장을 했을 때 일이다. 이런 거 쓰면 의미가 없거든요. 리더십의 개념과 의미와 역사와 현재 적용 상황과 자기의 견해와 이런 것들을 되게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면 일단 쓸 수가 없는 때의 논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식 중심의 논술,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이 극적으로 유리했었다가 어떤 논술로 바뀌었냐면은 이 창의형이라고 하니까 중앙대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먼저 이렇게 불렀으니까 창의형 논술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이제 2010년대 전후한 때입니다. 이때 논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서울대 논술이 아주 대표적이었었는데 되게 특별한 생각, 특이한 생각, 창의적 생각, 독창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던 논술이라서 누가 유리하냐면은 4차원 왜 우리 4차원 몇 차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되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자기만의 색채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유리했다가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지금 논술은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독해의 중심에 교과서, 논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은 누가 독해를 정확하게 했는가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독해를 누가 학교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좀 더 파고들어서 독해를 했는가 이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은 사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또는 내가 글빨이 좋거나 특이하다고 해서 어필할 수 있는 논술이 아니라 이게 철저하게 성실성 테스트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저기서 몇 가지 말씀을 짧게 드리고 저는 다음 바톤을 또 넘겨드려야 돼서 할 건데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논술은 누가 꾸준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썼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가 고의 설명회를 나는 안 할란다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특히 올해는 그게 더욱더 가속화됐고 2028학년도 논술은 더 가속화되어서 누가 더 꾸준히 적응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충분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서 혹시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하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려요. 제가 예전에 안 권해드렸습니다. 저한테 항상 물어보면 왜 일찍 시작하시는 거죠? 수능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신 열심히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고2 때부터 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지금은 고2 여름 정도 한 텀 정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되게 유효할 것 같고 전략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은 꾸준함의 논술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찍 더 많은 회차의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분명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하세요 이건 아니지만 논술이 나의 주요한 전형 중에 일부로 작동될 것이 느껴진다 그런 또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것부터 먼저 보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독해의 심층성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 독해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독해가 국어 영역의 비문학 독해를 잘하면 독해를 잘하냐 그러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또 국어 영역의 문학 작품을 많이 알고 있으면 문학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논술에서. 그러면 논술을 잘 풀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는 사회교 과목에서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 개념이 나오면 유리한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이게 학교가 중시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와 쟁점을 파악하고 찾아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을 합격생들에게 물어보면 전체의 대부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위에 있는 숨겨진 의도를 파악했느냐 이건데 이 숨겨진 의도는 사실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훨씬 더 편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경험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주 어린 시절에는 사람을 잘 못 봤잖아요. 저 사람이 그냥 웃어주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신경질 내면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도 이제 세월의 힘과 시간의 축적이 생겨서 여러 사람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 사람 사기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날카롭지 않아지셨나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 독해에서 숨겨진 지점은 매번 나오는 것들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쟁점을 익숙하게 연습한 친구들은 되게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독해 논술에서 심층적 독해, 이른바 숨겨진 것, 이면의 요소, 전제된 요소를 찾는 것이 결정적 포인트로 작동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미리 연습해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답안 작성할 때 이제 구조가 있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논술을 하게 되면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다 느끼잖아요. 외모가 중요해요? 성격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성격이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내용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쁘게 쓰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논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논술은 학교들이 선호하는 외모가 뭔지 그러니까 형식과 표현이 뭔지 다 학교가 자료집에 써뒀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쭉 숙독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논술 단어장을 아마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 논술 단어장을 잘 보면 저희가 학교 자료집에 들어가 있었던 것들을 최대한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는 정제미를 되게 중시합니다. 논술에서 그냥 구어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논술적인 표현으로 써야 돼요. 그 논술적 표현이 그러니까 채점자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학생의 쓴 문장을 보면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바로 알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정말 많이 듣거든요. 문장 한두 문장만 읽으면 이 친구가 논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딴 게 아니라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형식, 내용을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구조도 우리가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 구조의 핵심적 요소인 그 표현 있잖아요. 어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꾸준히 쓰고 여러 번 쓰고 잘 쓴 답안을 눈으로 많이 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이거 약간 시간이 걸려요. 사실 고3이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달리면 솔직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셔도 돼요. 그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느긋하게 좀 더 일찍 익숙해져서 다채로운 학교들에 적응하겠다 그러면 지금도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를 보면 합격생들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학교별 논제별 구조에 따라서 혼용하고 변용해서 구조를 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절대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논술에 맞추어서 구조를 자기가 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차원의 구조들에 익숙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구조들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표현력 향상을 위해선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표현을 다듬는다. 이게 대다수 합격생들이 얘기를 했고, 뭐 표현력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절대 적인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표현을 이쁘게 써야 됩니다. 문장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과 관련된 연습도 사실은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차분하게 정제미를 익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이 그냥 문장을 쓰라고 하면 정말 편하게 써요. 지금 단계에서. 근데 논술은 각 잡고 써야 됩니다. 문장을 정말 각 잡고 써야 된다고요. 친구야, 난 네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라고 쓰면 안 되죠. 논술은 타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어 호감이 상승하였어. 우리가 이 생각만 해도 오글거리잖아요. 이 선비체. 근데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선비체를 써야 돼요.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 익숙해지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옆에 보면 우리가 12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언제쯤 점수가 올라가냐면은 제가 제일 데이터가 많을걸요. 대치동에서. 지금 제가 대치동에서 논술 강의로는 고3 학생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대치동의 모든 학원 강사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은데 누구도 반박하실 수는 없을 건데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12월 달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의 점수가 지금 똑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언제쯤 올라가냐면은 8월 원서 접수 즈음하여 첫 번째 성장 곡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여름 방학 때. 근데 이제 좀 일찍 시작하게 되면 그걸 한 5월쯤 내년 5월쯤 되면 자기가 가시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쯤. 그래서 나는 8월까지 못 기다리겠고 조금 일찍 여름 방학 특강 시작하기 전에 논술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은 한 텀 정도 일찍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거죠. 지금 정리하고 우리가 2학기 때 쭉 논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겨울에 하고 그렇게 쭉 가면 되는 거예요. 한 텀 정도 일찍 시작해서 기본 강좌 정도를 이번 여름에 고2 학생들이 들어두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고3 이건 고3인데 고3 언제부터 논술 시작했냐라고 하면 겨울방학 때 제일 많이 시작합니다. 또는 3월 정도 이때쯤 제일 많이 시작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뭐 이게 선수 학습도 아니고 선제적 학습도 아니긴 한데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하려고 한다면 고2 여름 방학 때 기본을 끝내두고 고3 때는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마 제 수업도 고3에 실전반이 올해 바로 깔릴 거예요. 왜냐하면 고2 때 여름에 기본을 들어둔 친구들 또는 예전에 기본을 들었던 뭐 재수생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12월 달 강좌 중에서 기본 강좌 외에 실전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강좌를 들은 친구들은 그때 실전반으로 바로 이어서 가면 더 빠른 호흡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이거는 뭐 아주 대치동의 공식 룰입니다. 학생들에게 논술 합격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냐 이러면
언제 시작했냐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일주일에 한 5-6시간 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고3이 되면 지금도 바쁘잖아요. 고2 학생들이 고3이 되면 더더욱 바빠져서 논술이 나의 주력 전형이라 하더라도 더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시간 1-2시간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논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다 합격생 조사 결과예요. 반복적인 문제풀이와 첨삭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내 손에 더 많은 문제를 익혀본 친구들이 무조건 유리한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언어적 감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북미 지역에서 3년 동안 한인이 없는 데서 살면 영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돼요. 제가 2015년에 미국에서 쭉 살았거든요. 이거 또 제 또 사적 얘기할까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제 막내를 살리려고 미국에 임상 시험을 우리 가족이 전체 이주해서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혹시 교보문고에 가시면 기적처럼 채은이라고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에 올라져 있고 아직까지 잠실 매대에 깔려져 있는데 가셔서 한 권 사셔서 오시면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저기 올 하반기에 유퀴즈에 출연시키겠다고 대표님이 나한테 확언을 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이제 나오면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얘가 미국에 건너가지 않았으면 하늘나라로 곧 간다, 이거를 삼성병원에서 제가 들어가지고 얘를 살리려고 임상시험을 찾아가지고 미국 UCLA 대학병원에 임상에 넣었는데 그 약이 30 몇 년 만에 최초로 통과되는 신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살려가지고 돌아온 그런 이야기. 얘가 우리 막내가 이제 휠체어 타거든요 지금도.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잠시 있었는데 제가 영어는, 그러니까 한국어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말과 글이 포함된 전형에서는 알바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다 붙었습니다. 말과 글이 포함된 입시는 싹 다 붙었거든요. 심지어 로스쿨도요. 우리 와이프가 먼저 로스쿨을 일찍 준비해서 했는데 나보고 그냥 시험 치라고 했는데 저는 붙었고 이분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논술 면접이 제일 높은 비중을 가진 로스쿨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붙죠.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 말고 다른 데 썼거든요. 떨어졌었죠. 제가 한국어는 자신 있는데 영어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웬걸? 거기에서 좀 지내다 보니까 이게 막 들려요. 그리고 뚫려요. 이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논술이 그런 논술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읽고 누가 많이 쓰고 또 누가 좋은 답안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실력이 구축되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이번 여름에 해도 좋고 여름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권해드리는 건 예비 고3 겨울 있잖아요. 그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이 솔직히 제일 많습니다. 지금요, 지금 고3 7월에 원서 접수 즈음하여 준비하는 이 친구들도 못 붙는다 이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니까 확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찍 할수록 유리한 시험의 현재 장르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술이. 그래서 그걸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목표 설정 방법들도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뒤에 또 저희 선생님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요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제 수업도 간단하게 넘어가고, 제가 그 뒤에 가면 제 수업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름 특강 기본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지금 이제 기본 수업인데 이 기본 수업은 고2 학생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으면 자, 겨울 방학 때 제 수업 들을 때 기본반 듣지 마시고 실전 정규반이 바로 있어요. 12월에 그 수업을 바로 들으면 됩니다. 그 수업을 바로 들으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처럼 고2 학생인데 여름에 미리 들어뒀거나 또는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기본을 들어서 지금 재수하려는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본반 시간표가 카이로스도 있고 목동 시대인재, 분당 시대인재, 대치 시대인재 이렇게 있으니까 카이로스에는 2타임이고 나머지 목동, 분당, 대치 시대인재예요. 다 시대인재에 한 타임씩 열려져 있으니까 요거 4, 5주짜리를 같이 들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가실 때 제가 그 합격 수기집을 저기 밖에 다 뒀으니까 합격 수기집을 한번 가지고 가셔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다 제가 책으로 만든 합격 수기집이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연세대가 97명이 문과에서 합격했다는 게
게 아니라 97명을 문과에서 뽑았거든요. 그중에 12명이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고 올해는 무조건 15명 이상 20명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쓰는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아마 합격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훑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또는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논술 전형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동기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 수업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래는 뭐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저희 카톡 채널일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톡 채널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니까 카톡 채널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곧 재밌는 것도 찍어요. 유튜브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내일 되게 재밌는 거 찍어요. 뭘 찍냐면은 AI 클래스로 논술을 풀면 몇 점이 나올까?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왜냐면 AI 요즘에 나온 AI 클래스로 수능 시험을 치면 만점 나오거나 한 개 틀리거든요. 18분 수학을 18분 만에 이 클래스에 다 정답이 떠요. 그래서 딱딱딱 체크하면 만점이거나 하나 틀려요. 서프나 더프를 돌려본 영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수능 시험장부터 AI 클래스가 수능 금지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논술은 그걸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술은 제가 잘 알잖아요. 학교들 또는 고사실별로 느슨하게 운영하는 데들이 있어서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10만의 조회수를 목표로 내일 찍습니다. 그러니까 김윤환 논술 이렇게 치면 유튜브가 뜰 거예요. 그거 곧 이제 다음 주쯤에 편집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결과는 알고 있어요. 이거 끼고 시험 치면 점수 엄청 잘 나옵니다. 특히 수리 논술, 약술형 논술 만점 나옵니다. 와, 저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챗GPT와 제미나이가 구동되는 거라서 정확하게 풉니다. 근데 연대 논술은 솔직히 엄청 만점 점수까지는 안 나오지만 꽤 잘 씁니다. 요즘에는 1년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달라요. 그래서 점점 잘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AI 클래스 내일 끼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데 아직 혹시 시간이 되시면 네. 제 수업에서요. 그거는 이제 학원마다 다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카이로스는 50명은 넘지 않고 시대인재 여기는 한 2, 30명 이럴 것 같아요. 기본반은. 근데 시대인재는 많습니다. 시대인재는 막 7, 80명씩 다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제 뒤에 하시는 분이 가장 최근까지 고려대 입사관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사관 하시면 이 사교육으로 나오기까지 막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바로 못 하시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오신 분이라서 가장 따끈따끈한 얘기를 짧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2시간 힘드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고2 생기부 최종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말씀을 주실 거니까 한번 경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컨설팅 팀장 선생님인 나선 선생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